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283쪽에 민법상 임대차라는 파트인데 제가 임대차 밑에 민법상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보통 이런 말을 안 붙이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구분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임대차라면 임대차는 남한테 뭐 빌려주는 건데 남한테 빌려주는 용어 중에는 임대차라는 것이 있고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사용대차라는 게 사용대차, 임대차, 사용대차. 이제 민법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또한 소비대차라는 게 소비대차. 자, 이제 용어들인데, 자, 임대차는 물건을 빌려주고 유상, 대가를 받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받아요. 차임이라는 걸 받는 거죠. 대가 받으면 임대 줬다는 거예요. 부동산만 임대 주는 거 아니에요. 기계 빌려주고 다달이 100만 원씩 받더라. 그럼 기계 임대 준 거.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물건 빌려주고 이에 상한 대가를 받으면 유상이라면 임대차. 물건 빌려주고 무상이에요, 무상. 대가를 받지 않아요. 공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기계 빌려주면서 얼마 낼까 그랬더니 야, 친한 친구 그냥 사용해. 1년 그냥 무상으로 써. 남한테 물건 빌려 대가 받으면 임대차. 남한테 물건 빌려주고 대가 받지 않으면 사용대차. 그런데 얘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빌려주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빌려준 원물을 상환해요, 원물. 원래 그 물건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빌려준 그 물건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소비대차는 유상일 수도 있고 이것은 무상일 수도 있는데 이 소비대차는 빌려준 그 물건, 빌려준 원물, 이 원물 상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물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같은 가치, 이 가치를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쌀을 빌려주는 거. 이거 소비대차라고 해요. 그럼 내가 돈 100만 원 빌려주면요. 빌려준 그 돈 써버리고, 빌려주던 10,000원짜리로 100장을 빌려줬어요. 그럼 갚을 때는 5만 원짜리 20장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또 야, 내가 지금 양식이 없네. 농사 짓는 시골이에요. 쌀 한 가만 빌려줘. 그 쌀 어떻게 하고? 소비 먹어버리고, 가을에 같은 가치의 쌀로 돌려주면 되는 거지, 빌려준 원래 물건을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뭐, 이자 받으면 유상이고, 무이자를 빌려주면 무상이지만, 어쨌든, 소비대차는 빌려준 원물 상환이 아니라 같은 가치만 상환하면 되는 거죠. 유상무상 관계없고. 그래서 쌀을 빌려 돈을 빌려주면 소비대차. 물건 빌려주고,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면 그 물건을 돌려줘야 되면, 이거는 임대차, 사용대차 부르는 거죠, 이렇게요. 유상이라면 임대차, 무상은 사용대차. 쌀을 빌려 돈을 빌려주고 소비 써버리고 같은 가치를 상환하면 소비대차. 돈을 쌀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빌려주는 세 가지 있어요.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용어들이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임대차. 이 법조문이 우리 민법에 임대차라는 법조문이 약 한 40개 정도 법조문이 있어요. 법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민법이 제정된 것은 58년 2월 22일, 민법이 시행된 것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단 말이에요. 이 법조문은 이때 만들어진 법조문이에요. 그런데 민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던 60년 1월 1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니 농지법이 이런 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택이건 상가건 농지건 다 이거로 다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법 만들어지겠죠. 임대차 중에서 원래 임대 대상은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이라면 다 임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빌려주고 대가 받으면 다 임대차예요. 그런데 민법상 권리는 임대 대상이 아니에요. 민법상 예를 들면 너 특허권, 너 발명권, 너 실용신앙권 3년만 빌려줘. 내가 돈 줄게. 민법상 임대 대상 아니에요. 특별법인 특허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따라서는 어떨지 몰라도 민법상 임대 대상은 물건이어야 돼요. 권리는 민법 임대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기업이요, 기업. 어떤 기업을 내가 3년간 빌려서 내가 영업하고 운영한 다음에 내가 1년에 얼마씩 줘요. 기업은
민법 임대 대상이 아니라는 거. 물건만이 임대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물건 중에서 물건은 이제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죠. 물론 우리는 시험 문제 부동산 임대차가 나오지 동산 임대차 시험에 나오진 않죠. 부동산 민법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물건 중에서 부동산 중에서 다만 주거용 건물이에요. 주거용 건물. 주택이죠. 주택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법인 주택임대보호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민법은 일반법이고 주택임대보호법은 특별법이에요. 근데 주거용 건물은 민법은 임대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뭐의 대상이냐? 주택, 임대차, 이 보호법이라 특별법을 적용받아야 돼요. 특별법 우선 원칙. 그럼 민법상 임대차 그러면요. 주택은 제외해야 돼요. 주택 제외한 건물. 이거 제외했고 60년에는 다 똑같이 다 적용됐죠. 특별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요. 건물 중에서 주거용 건물은 주택임대보호법을 적용받지 민법상 임대 대상이 아니에요. 또 하나, 이 건물 중에서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임대차는요. 이거는 상가보호법이라는, 잘 봐보세요. 상가보호법이라는 이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민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이거 반반이에요. 왜요? 모든 상가, 점포, 사무실이 상가보호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액수에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뭐 9억 원 이하인 자, 이 소액상인들만 이걸 적용하는 거지.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 이 다음에 외울 거예요. 이거 보증금 액수가 일정 금액 이하인 자들은 이걸 따라가지만 대형 상인, 보증 액수가 일정 금액 초과하는 사람들, 대형 상인들은요. 이 상가보호를 적용받지 못하고 이거는 민법상 임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사물, 점포는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상가보호법을 따라갈 수도 있고 상가보호를 적용받지 못하고 민법상 임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액수에 따라 달라요. 반반이에요. 반반. 이건 반반. 주거용 건물은요. 보증금 액수 관계없이 다 이거 따라가는 거고요. 또 토지도 임대 줄 수 있어요. 토지 중에서 농지 임대차는 민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농지법이라는 특별법을 따라가서 임대 줘야 돼요. 그러면 민법 임대 대상은 뭐가 남은 거냐 자보세요. 이거 정확히 봐야 돼 이걸요. 일단 이 건물 중에서 주택 제외하고 주택임대보호법 특별법 따라가야 돼요. 상가, 사물, 점포 임대차는 그 상가 임차인들이 보증 액수에 따라서 상가보호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대형 상인들, 초과한 대형 상인들은 상가를 적용받지 못하고 민법상 임대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반이고 토지 임대 중에서 농지를 제외한 임대차. 그럼 말을 정리합시다. 그럼 민법상 임대 대상은 주택 제외하고 상가, 사물, 점포 임대차는 제외할 수도 있고 제외 안 할 수도 있고 반반이고 토지 중에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 그럼 그냥 민법 임대차 대상이 다 일리 빠져나갔잖아. 이런 데 다 빠져나갔잖아. 이렇게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민법 임대 대상은 일반 토지, 창고, 공장, 창고나 공장 특별법이 없잖아요. 이런 임대차 민법상 임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 빠져나갔어. 껍데기만 남았어요. 이건 이쪽으로 다 따라가야 돼. 이런 거 다 따라가야지 이쪽으로. 이걸 제한 임대차만 민법 임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이때는 뭐 특별법은 다 적용받았죠. 그런데 왜 그래도 민법 임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이유가 주택 빠져나가고 상가, 점포 빠져나가고 농지 빠져나가고 나머지 임대차 민법상 임대 대상인데 그래도 이 임대차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주택임대보호법이라든가 상가보호법이라든가 이런데 규정이 없는 것은 이런 특별법이 규정이 상세하진 않아요. 규정이 없는 것은 모두 민법상 임대차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택임대보호법에서 다른 거 다 있어요. 뭐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뭐 법정갱신 다 있는데 예를 들면 주택임대보호법에 주거용 건물 임대 받았는데 막 비가 줄줄 새요. 수선수리 어떻게 할 거냐? 수선수리 누가 할 것이냐? 규정이 없어요. 수선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럼 민법상 수선수리 규정 따라오는 거예요.
상가보호법에서 상가 임차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특별법이 있는데 수선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럼 민법상 수선수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즉 규정이 없는 것은 다 민법을 배운 이 임대차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데 규정이 없는 게 뭐가 있느냐? 시험 문제 이거예요. 이제 보면 특별법인 주택임대보호법의 상가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에서 임대차를 적용받는다. 여기서 배운 지식을 적용받는 건데 공통점이에요. 수선 수리 누가 할 것이냐? 수선 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임차 목적물에 태풍이 불어와서 지붕이 날아갔다면, 응? 예를 들면 비가 줄줄 샌다면 누가 수선 수리할 거냐?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런데 규정이 없어요. 그럼 뭘 따라가요? 민법 임대차를 따라와야 돼. 그럼 수선 수리는 우리가 이제 배우면 수선 수리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야. 이게 민법상 임대차든 주택 임대차든 상가 임대차든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모든 임대차가 똑같이 적용받는 거예요. 이 수선 수리에 관한 거.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임차인이 임대 계약 기간 동안에 임차 목적물에 수선 및 수리비를 집어넣고 유입비, 계량비 집어넣었다면 임대인에게, 건물주에게 그 비용상환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데 규정이 없어요. 근데 민법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없는 거나 민법을 따라가라. 그러면 우리가 배울 때 이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거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해마다 쏟아지는데요. 비용상환 청구권.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필요비 또는 유입비를 집어넣었다면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돌려달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상환 청구권은요. 그러면 이런 데 규정이 없으면 다 민법을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민법상 일반 토지임대차건, 창고임대차건, 공장임대차건, 주택이건, 주택임대차건, 상가임대차건, 일반 토지임대차건, 일반 창고건물 임대차건 모든 임대차에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런 시험을 낼 때 이게 주거용 건물인지 상가법을 정하면 상가인지 일반 창고인지 일반 건물인지를 구분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이 적용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부속물 너무너무 이 단계 중요해서 이걸 빅3다 불러 아주 잘 나와갖고요. 너무너무 잘 나오는 파트 따라서 빅3라 부르는 파트가 있는데 건물 임대차에서 건물 임차인들이 건물 주인이요 임대인 동의하에 뭐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것도 붙이고 자동문도 설치하고 이런 천장에 붙여서 에어컨도 설치하고 이 동의하에 이런 부속을 붙였다면 임대계 끝나는 날 건물주 씨, 임대인 씨 나 철거 수고 안 합니다. 매수해 주세요. 시가로 매수해 주세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이 부속물 매청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건물 임대차에서. 근데 이 주택이라든가 상가보호법에서 이 규정이 없거든요. 규정이 없는 걸 다 뭘 적용받는다?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법조문을 적용받아라. 그러면 건물 임대 부속 매청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통이야. 이게 주택 임대차건 상가 임대차건 민법상 일반 건물 임대차건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받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낼 때는 이것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공장 건물인지 창고 건물인지 밝힐 필요 없어. 똑같이 적용받는 거니까. 이 똑같이 적용받는 데가 시험 문제예요. 이게 쏟아져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무단 양도, 무단 전대. 하이라이트들인데 이런 데가 무슨 말이냐면 주택임대보호법이 세입자 보호하는 거예요. 주거용 건물은 생존권 보장다운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무조건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소액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특별법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상가 임대차법을 적용받고 주택임대법을 적용받지만 건물주 동의 없이는 남한테 임차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주택임대법보다 보호받은 세입자지만 집주인 동의 없이 세사는 그 임차 목적을 내 마음대로 양도하고 전대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상가법을 적용받은 소액 상인이지만 상가 임대인 건물주 동의 없이는 양도 전대할 수 없어요. 그럼
모든 임대차에서는 이게 창고건, 주택이건, 상가건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양도 전대할 수 있는데 임대인 동의도 없이 몰래 양도 전대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주택이라고 해서 집주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안 돼요. 상가보법이건 일반 뭐 민법상 임대차건 임대인 동의 없이는 무단 양도, 무단 전대할 수 없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이라이트 이따 배워보면 시험은 여기서 두세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선 수리와 관련되는 이야기, 건물임대 부속매매 청구권 이야기, 임차인 임대인에게 임대계 끝났을 때 필요비 유입비를 상환해달라. 또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양도, 무단 전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네 가지는 주택이건 상가건 일반 창고건 공장이건 일반 건물이건 모든 임대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적. 이게 시험 문제 이게. 그럼 이런 문제를 낼 때는 이게 주택인지 상가인지 공장인지 창고인지 밝힐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이 적용받는 거예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여기 하나 더 보자면 이게 딱 5군데인데 토지임대차에서 토지임대차니까 이거는 주택이라든가 상가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토지임대차는 특별법이 없어요. 건물은 주거용 건물은 주택임대보호법, 상가 전법은 상가보호법 막 빠져나가지만 토지는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 청권이 한 것이 있어요. 토지임대계약이 딱 끝났을 때 토지임차는 토지임대인에게 매수해달라. 당이 토지 위에 내가 당이 토지 빌려서 당 토지 위에 건물 짓은 거, 나무 심은 거, 나 철거 수거 안 한다. 매수해달라. 이 지상 매수청권 얘기가 있어요. 이 5군데. 결국 5군데예요. 이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를 들어가든 심화 강의를 들어가든 요약 강의를 들어가든 앞으로 모든 과정에서 줄줄줄줄줄 여기 관련된 판례들, 여기 관련된 사례들 여기 줄줄 5군데야. 이 5군데에서 항상 작게는 2문제, 많게는 3문제 나온다. 딱 주제거리가 있어요. 여기요. 이렇게. 이 용어들이 굉장히 유명한 용어들이야.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는 논리 배우고 이론 배우는 파트 아니에요. 응? 실생에서 벌어지는 것이 이런 일의 분쟁이 벌어지면 대원 판례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너무너무 이 부분은 재밌어요. 재미있고 실생활에 모두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이런 것들.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다. 이런 것들 이 다음에 집중 강의할 건데 이제 한 가지 얘기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수선수리에 관련된 얘기는 주택임대보호법, 상가보호법 규정이 없다. 규정하기 때문에 민법상 임대차 적용받기 때문에 수선수리에 관련되는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이것이 주택이든 상가든 일반 창고 건물이든 일반 건물이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하나만 예를 드는 거죠. 수선수리 하나만 예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좀 적용을 정확히 봐야 돼. 민법상 임대차는 주택 빠져나가고 상가 빠져나가고 토지 중에 농지 빠져나간 나머지 임대차만 민법 임대 대상이 되는데 모든 임대차에서 주택임대차건 상가건 토지건 뭐 관련 없어. 모든 임대차에서 수선 수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하나만 이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는 논리 배운 데가 아니라 용어 중심으로 딱 용어를 딱 하나 주고 모든 임대차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 거기 관련된 판례 쫙 정리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재를 따져보면 페이지 285쪽이에요. 자, 수선수리는 모든 임대차에서 수선수리는 임대인이 집니다. 임대인이 집니다. 모든 임대차에서. 아무런 말이 없다면 창고 임대차건 주거용 건물 임대차건 상가 임대차건 비가 줄줄 새거나 벽에 금이 갔거나 보일러가 터지면 모든 수선수리는 임대인이 집니다. 모든 임대차.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주택이든 논할 필요 없어. 상가 임대차든 일반 건물 임대차건 토지 임대차건 모든 임대차에서 수선수리는 다 임대인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인이 지는데 모든 수선수리면 임대인이 진다 이 규정은 그렇지만 임의 규정. 이게 강의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 규정의 말이 뭘 뜻이냐?
아무런 특약도 없고 계약서에 아무런 특약도 없고 아무런 달리 정한 것이 없다. 무조건 임대인이 치는 거야. 근데 임의규정은 특약이 있다면 배제할 수 있는 게 임의규정. 강행규정이 아니야. 강행규정은 꼭 법대로 지켜야 되는 거. 임의규정은 아무런 의사가 없을 때만 적용받는 거야. 따라서 임의규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택이건 상가건 일반 건물이건 토지임대든 임대인이 지는 것이 원칙인데 특약이 있다면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가하는 특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임대계약 맺으면서 계약서에 아무런 말 쓰지 않았다면 다 임대인이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택 임대계약 맺으면서 장판비, 도배비는 다 세입자가 부담한다. 세입자가 부담해야 돼. 응? 자, 상가 점포 임대 주면서 특약상 수선수리는 세입자가 임차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기로 한다. 그런 특약 넣으면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임대인이시지만 특약이 있다면 수선수리는 임차인 전가할 수 있어요. 이 전가하는 특약은 다 유효해요. 주택이건 어디건 다 유효해요. 전가할 수 있대. 전가하는 특약 유효하다. 다만 전가하더라도 판례는요. 소수선만 전가시켜야지 임차 전가한 특약이 있더라도 대수선까지는 전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2년 계약 맺으면서 주택 임대 계약 맺으면서 단독 건물이에요. 연립 빌라예요. 상가 점포 임대 주면서 특약상 모든 수선 수리 관리 유지는 임차인이 세입자가 스스로 알아서 하기로 하지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기로 하자. 그런 특약 유효해요. 그런 특약 유효하다. 그런 특약이 있다면 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돼. 그렇지만 그런 특약이 있더라도 소수선만 전가시켜야지 대수선과 전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장마 때 이런 특약이 있었는데 장마 때 지붕이 날아갔어요. 태풍이 불어와서 장마 때 담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 거는 특약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주가 부담해야지 특약이 있다 대수선까지 전가할 수는 아니고 소수선만 전가한다 그래요. 이런 특약이 없다면 다 임대인이 치는 거예요. 임대인이 치는데 아무런 특약이 없더라도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치는데 다만 임대인이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들의 안전배려, 아무런 특약 없다면 안전배려, 도난방지, 이 도난방지 의무까지 임대인이 진다는 얘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모든 수선 수리는 임대인이 진다. 하지만 임대인이 지더라도 임대인 임차인들의 안전배려, 도난방지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이게 대형 판례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주거용 건물인데요. 어디 똑같이 한다 그래서 제가요. 이 옥탑방이에요. 옥탑방인데 3층짜리 위에 있는 옥탑방인데 그 옥탑 올라가는데 난간이 없어. 손에 짚을 게 없단 말이에요. 위험하잖아요. 난간이 없어. 그 옥탑방 얻은 세입자가 몇 번 건물주한테 얘기해요. 집주인한테. 집주인 또 마침 또 1층에 살아. 집주인 씨, 이 옥탑방 올라가는 그 계단에 난간이 없어서 밤에 위험하다. 발 헛디디면 떨어질 수 있잖아. 또 술 먹고 올라오다 또 굴러 떨어질 수 있잖아. 이 난간 좀 대달라.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난간을 안 대준 거야. 아니나 달라요. 밤중에 굴러 떨어졌어. 다쳤어요. 임대인 씨 건물주 책임져라. 임대인 책임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임차인 네가 알아서 난간 대라는 거야. 난간 대고 이 다음에 비용 상환 요구하면 돼요. 내가 임차한 건물에 내가 이런 비용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비용을 상환해달라. 그건 요구할지언정 임대인 임차인들의 안전배려 의무가 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또 하나 도난방지 의무가 지는 건 아니래요. 자, 건물주인데 신혼부부가 1층짜리 건물을 얻었어. 주거용 건물은요. 다 좋은데 방범창이 없어요. 방범창이. 그 세입자인 신혼부부가 몇 번 건물주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는 맞벌이 부부라 신혼부부라 또 폐물도 많은데 점적 들어와서 이거 도둑질하면 어떡하냐. 이 방범창 대달라. 안 대준 거야. 아니야 달라요. 도둑들어 다 털어 갔어요. 집주인 씨 불어달라. 안 불어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네가 대라 알아서 임차인 네가 대고 비용 상환 요구해. 비용 상환해달라.
내 이런 비용을 들었으니까 비용 상환해달라. 이건 요구할지언정 아무런 말이 없다고 해서 임대인들이 임차인 안전배려 도난방지만 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이런 경우는. 질 것 같은데 안 진다는 거야. 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단 임대차 중에서 숙박업이요, 숙박업. 영리를 목적으로 숙박업이요. 여러분들이 뭐 펜션 2박 3일 얻었다. 펜션 2박 3일 단기 임대 받은 거예요. 펜션, 콘도 이런 거예요. 이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데서는 이 투숙객들, 이 투숙객이 누굽니까? 아, 투숙객이 단기 임차인이에요. 단기 임차인이에요. 또는 우리가 콘도 같은 거 이렇게 운영하면서 어떤 기업이 여름철에 우리 직원들 여름 한철 연수원 비슷하게 쓰게 한 달간만 통으로 건물을 임대 줬어요. 그게 바로 단기 임대차예요. 그럼 투숙객들의, 임차인들의 이런 경우는 안전배려 의무를 짓는다. 이 경험하는 건물주들은 임대인이 건물주잖아요. 이 경우는 져요. 이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임대차, 주택이건 상가건 일반 건물이건 뭐건 아무런 특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들의 안전배려 도난방지만 지는 것은 아니다. 단 영일 목적으로 한 숙박업의 단기 임대차에서는 임차인들의, 투숙객들의 안전배려 의무를 임대인이, 건물주가 임대인이잖아, 진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 이런 게 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만 특약이 있다면 모든 임대차에서 수선 수리는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전가는 특약은 유효하다.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그런데 만일 임대인의, 임차인의 기책 사유로, 잘못으로 임차 목적물이 훼손되고 멸실됐다면 모든 임대차에서 이거 어떻게 되겠냐, 판례가.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제가 다세대 연립주택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부가 임대계약 맺고요. 2년 계약 맺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30만 원 내기라고 반전세라 불러요. 2년 계약서 썼어요. 주택임대차죠, 물론. 줬는데 한 6개월쯤 지났어요. 아직도 1년 6개월 남았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집주인 씨, 내일 시간 되십니까? 예, 시간 됩니다. 현장 답사 좀 와달래. 현장 답사. 아니, 현장 답사라니요. 했더니 가봤더니 문짝 다 떨어져 있고 셋이 다 부서져 있고 유리창 다 깨져 있어요. 뭡니까? 했더니 저희들이 참 얌전한 부부인데 어쩌다 부부싸움을 하면 좀 격하대. 도끼질하는데 문짝 다 때려보셨어요. 조속히 수선수리 해달라는 거예요. 아, 임차인 지 잘못으로, 자기 잘못으로 임차국이 멸실시켰어요. 이 경우에 임대인은, 건물 임대인은 수선수리를 이 경우에는 거절한다, 거절치 못한다. 상가, 주택, 창고, 공장, 건물, 일반 건물 임대 줬는데 임차인의 잘못으로 임차 다 때려부셨다는 거. 창틀이건 문짝 다 때려부셨어요. 지 잘못으로 임차인 멸실했더라도 임대인은 수선수리를 거절한다, 거절 수 없다. 임대는 거절치 못한다예요. 거절한다가 아니야. 여러분, 상식은 상식이 아니에요, 지금. 거절치 못한다. 그런데 해줘야 돼. 이 경우도 해주고 당신이 부부싸움만 하고 다 때려보신 문짝이랑 셋이 다 때려보셔서 수선수리비가 800만 원 나왔다. 800만 원 달라라고 임대는 거절치 못하고 수선수리 해주고 임차인에게 이 공사비, 이 수리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럴지언정 임차인 잘못을 때려부셨다고 해서 임대인은 거절하는 건 아니다. 다만 임차인 손해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임차인이 당신이 부부싸움하냐고 문짝 때려부신 거, 유리창 깨트린 거, 셋이 때려부신 거, 수입 800만 원 나왔다. 달라 그러면 줘야 안 줘요, 임차인이. 돈 없다 안 주는 거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주면, 예를 들면, 그래서 보증금에서, 임차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거, 공제. 영수증 딱 받아놨다 공제하면 돼. 공제하고 나머지 것만 돌려주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보증금이. 안 주면. 그래서 거절은 못 해요.
이번에는 임대인의 지나친 보존행위. 지나친 보존행위 뭐냐면 지나친 수리행위를 한다는 거. 지나친 수리행위.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 봅시다. 이는 임대인이 상가, 사무실 전포를 임대줬어요. 모든 임대차 똑같이 가는 거니까 순수리는. 제가 중개사 공부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보증 얼마에 월세 얼마로 사무실 얻었어요. 중개사 사무실 하려고요. 참 건물주가 사람이 참 좋아요. 좋아 보여요. 아주 인자하게 생기셨고 저는 절대 월세 이런 거 올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돈 많이 버셔서 쓸 때까지 10년이 20년이건 쓰시다 가시래요. 절대 월세 같은 거 올리지 않는데 10년이건 20년이건 사람 참 좋아 보여. 근데 임대 받아 쓰는데 이 사람이 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천장을 쳐다보더니 파리똥이 하나 묻어있네요. 파리똥이. 자기는 이런 지저분한 걸 못 본대. 천장 704 2박 3일 공사했어요. 며칠 있다 오더니 바닥을 쳐다보더니 바닥에 껌자국이 하나 있어요. 나 이 꼴 못 본대. 바닥 공사. 또 벽을 쳐다보더니 뭐가 하나 묻었어요. 벽 공사. 맨날 공사하는 거야. 이 사람 사이코. 결벽증 환자. 아니 남의 상가 점포 얻었는데 한 달에 보름은 공사야. 끝나면요 또 다시 천장 공사, 또 벽 공사. 맨날 공사하는 거야. 지나친 수선수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응? 요번에 또 사다리 들고 또 나타나서 또 수선수리가 또 나타났어요. 영업을 할 수가 없네. 그럼 임대인의 지나친 수선수리 행위를 임차인은 거절한다, 거절할 수 없다. 임차인은 거절치 못한다. 거절한다가 아니라 거절치 못한다. 이게 들어가요. 짝이 맞잖아요. 거절치 못하고 임차인은 수인 의무가 있어. 모든 임대차에서. 주택 임대차건 상가 임대차건 공장 임대차건 창고 임대차건 모든 임대차에서 임대인들의 지나친 수선수행위도 임차인들, 세입자들은 거절할 수 없어요. 임차인들은 참아야 돼. 무조건 수인 의무라는 게 있어요. 수인 의무. 어떤 경우 거절하지는 못한다. 상식과 안 맞아요. 상식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이 아니다. 뭔 참아야 돼요. 다만 어떤 거절할 수는 없고 지나친 수선수행위 때문에 이건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을 못하고 도저히 임차 목적 달성이 안 되더라. 목적 달성이 안 된다면 쓸래야 쓸 수가 없어. 무슨 영업을 할 수가 없어.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주거용 건물이라면요. 거주를 할 수가 없어. 빌라 연립 얻었는데 맨날 공사질이야. 한 달에 보름씩 공사. 끝나면 또 공사예요.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거절은 못해. 다만 지나친 선수리 때문에 임차인들이 임차 목적 달성이 안 된다면 남은 계약 기간 임차인들은 임대차 해지한다. 해지는 가능해요. 해지한다. 끝내는 거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임대인의 너의 사이코 얘 결벽증 환자야. 너의 지나친 수선수리 때문에 내가 계약 기간도 못 채우고 해지했어. 남은 계약 뭐 해지하고 나서 너 때문에 계약 기간도 못 채우고 해지했다. 그리고 나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해달라. 손해배상은 청구할지언정 어떤 경우도 거절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지나친 수선수리 때문에 임차인들이 계약 목적 달성 안 된다면 임대차 해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언정 남은 계약 기간 다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 때문에 계약 기간 못 채웠어. 손해배상해줘. 이건 물을지언정 거절치는 못한다. 거절치 못하고 다만 이거는 물을 수 있다. 보세요. 이런 데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지. 그럼 만약에 수선수리란 그 시험 문제 나오면 아직 시험 문제 논할 때는 아니야. 수선수리 얘기가 나오면 시험 문제 이게 주택인지 상가인지 공장, 창고 이런 걸 안 밝혀요. 안 밝혀도 관계없어요. 똑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걸 배우는 것이 임대차다. 여기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것도 중요한 파트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런데 재밌어요. 왜? 실생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좀 더 정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용적인 파트지 무슨 이론적인 파트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파트예요. 무슨 뭐 여기 임대차 이론 없어요. 그냥 부분마다 그 판례들을 정확히 알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페이지 286쪽에 보면 뭐가 있냐? 비용 상한 청구, 비용 상한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럼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어느 임대차에서 쓰는 거냐? 이 비용 상환 청구권도 이것이 주거용감 주택 임대차든 상가법을 받는 상가 임대차든 일반 건물 임대차든 토지 임대차든 모든 임대차에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가 비용 상환 문제를 부를 때는 이것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창고인지 일반 건물인지 토지인지 밝히지 않아요. 똑같이 모든 임대 똑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다 대법원 판례야. 자, 어디 정리하나 보세요. 비용이 뭐냐? 비용이라는 건 임차 목적물, 주택이건 상가건 창고건 토지건 임차 목적물에 임차 그 목적물에 필요비라래. 필요비를 집어넣었다. 필요비가 뭐냐면요, 수선비, 수리비 같은 걸 얘기해요. 원래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모든 수선 수리는 임대해 주는 게 원칙이야. 자, 장마철인데 내 창고를 임대했어요. 봤더니 천장에서 방수 처리가 안 돼서 막 비가 새요. 내가 상가 임차인인데 어느 날 출근했더니 바닥에 빗물이 흥건해요. 내 맨 마지막에 있는 상가 건물인데 외벽에서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드나 봐요. 방수가 안 돼갖고요. 즉각 임대인한테 연락해. 임대인 씨 빨리 이거 조속히 처리해 주세요 했더니 임대인이 나 미국인데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입국도 못해. 입국하면 또 보름간 자가격리해야 되고 난리가 아니야. 어떡하지? 어떡합니까? 임차인이 급하니까 내가 내 돈 들여서 임차인이 방수 처리하고 지붕 고치고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임대인이 할 것은 임차인이 손수리했다. 이거 필요비라 불러요. 또 하나는 유입비라 불러요. 유입비는 뭐냐면요, 임차한 그 목적물의 개량비라 그래요. 개량비. 성능을 좋게 해주는 거,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거. 자, 보세요. 이게 5층짜리 건물인데 내 5층이 80평이에요. 80평. 5층짜리 내 건물을 얻었어. 내 영업한단 말이야. 응? 뭐 상가가 뭐건 관계없으니까 다 좋은데 실내 화장실이 없어요. 그 5층에 손님들이 화장실 찾으면요, 엘리베이터 타고 1층 내려가셔서 1층에만 화장실이 있습니다. 불편하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내가 건물주한테 얘기했어요. 건물주씨, 건물이 큰데, 층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렇게 불편하고 손님들이 잘 안 온다. 실내 화장실 만들겠다. 만들어달라 했더니 돈 없대요. 내가 만들겠다. 알아서 만들으래거든요. 내 실내 화장실 만드는데 1,500 들어왔어요. 뭐 파이프 끌어오고 배수관 설치하고. 이게 바로 유입비예요. 실내 화장실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건물의 가치가 증가했잖아요. 그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행위. 이걸 유입비라 불러요. 개량비. 실내 화장실 만들었어요.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건물주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있는데, 모든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수선수리할 것을 임차인이 했다면 임대인에게 내가 집어넣은 수선비, 수리비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는 즉시라도 요구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집은 즉시라도 영수증 갖고 와서, 자, 미국 갔다 왔어요. 계약된 1년 6개월 남았어요. 바로 그 수리비 영수증 갖고 와서 달라. 수선비, 수리비, 필요비는 임대 종료 전이라도 즉시라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유입비 계량비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켜 준 거야. 아까 실내 화장실 같은 거 예를 들었어요, 제가. 이건 언제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임대차에서. 즉시가 아니라 이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 시에. 임대차 종료 시에만 요구할 수 있어요. 계약이 끝난 다음에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임대차에서 임대인에게 이런 비용을 달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의 규정이에요.
이게 강의정이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이야. 특별법일지언정 이 비용상한만은 어디든 다 임의정이야. 특약 입단 비용상 배제되는 거예요. 특약 뭐냐? 우리 대형 판례가 이 특약이 들어가면 비용상 요구 못 한다는 거예요. 모든 임대차에서. 우리 대형 판례 따르면 원상 복구 특약. 원상 특약이 바로 비용 배제 특약이다. 이런 특약이 없을 때만 비용상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상 복구한다. 이 말만 들어가면 이런 비용 요구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러면 임대인들이 건물주가 어디서 법화를 배운지 몰라도요. 뭐 창골 임대주건 공장 임대주건 상가 점포 임대주건 계약서 말미에 의뢰 쓰는 얘기가 원상 복구한다. 이 원상 복구만 들어가면 비용상은 배제되는 거예요. 필요비건 유입비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원상 복구 특약이 비용 배제 특약이다. 이 특약만 있다 비용상은 배제된다. 모든 임대차에서. 이게 무서운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이 말 쓰지 말아야 돼요. 계약서 말미에. 응? 절대 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임대인은 건물주든 졸다가도 상가 임대주건 공장 임대주건 창고 임대주건 뭐 임대 줄 때는요. 졸다가도 원상 복구한다. 이 말 꼭 집어넣어요. 꼭 집어넣으면 임차인 들은 필요비 유입비 계량비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야. 이런 특약이 없을 땐 비용상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원상 복구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아무런 말이 없다면 요구할 수 있지만 참 이런 용어들이에요. 자, 이런 걸 2단면 중 좀 더 상세히 배울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실수안에 써야 되는 거 필요한 것들. 그래서 임대차는 시험을 떠나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이런 데 참 재밌다. 뭐 논리 아니, 이론 아니다. 다 판례들이지만 재밌는 사례를 통해서 판례들을 정리해야 된다. 또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임대차 봐야 되는 것들.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것도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런 걸 배우는 게 임대차다. 모든 임대차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5가지. 거기가 시험 문제, 거기서 2, 3문제 꼭 나온다. 거기만 볼 거, 이 다음에. 자, 이렇게 봐주시고, 대충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민사특별법을 조금 좀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